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받아두었던 서랍을 하나 엽니다. 황혼의 비밀 서랍 속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정말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드는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의 손이 제 등을 세게 누르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제 피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수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네, 계속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의 몸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단단함이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 등에서 시작된 그 감각이 허리로 그리고 더 아래로 번져가며 제 몸을 깨우는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네, 좋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됐어요. 감각이 폭발하듯 밀려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건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결핍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 인생의 그 균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수예요. 지금은 52살이 됐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는 건 제가 겪은 이 모든 게 너무 생생해서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제 남편 이태주는 55살로 제조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죠. 우리 딸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버텨온 결혼 생활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집 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 잠드는 그런 일상이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더 한가해졌지만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처음엔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젊었을 때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서 열정적으로 연애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집에 오면 TV만 보고 저는 그저 그걸 지켜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세요? 제가 물으면 응.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바빠.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주말에도 출장 간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횟수가 늘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물어보면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그래. 곧 끝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싶었죠. 하지만 여자로서의 직감이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새벽 2시가 됐는데 남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죠. 여보, 언제 오세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전에 엄마 위치 공유 앱 깔아봐. 나중에 유용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설치해 준 게 생각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어요. 남편의 위치는 회사 근처 호텔이었어요. 왜 호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참을 수 없어서 옷을 대충 걸치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바람? 아니, 그럴 리 없어. 회사 일 때문일 거야. 하지만 직감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프론트에 가서 405호예요. 라는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누구세요? 라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룸서비스예요. 라고 거짓말로 말했어요. 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가운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방 안에는 와인 잔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룸서비스?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고 그 뒤로 남편이 보였어요. 셔츠가 풀린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죠. 지수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지수야, 오해야. 남편이 더듬거리며 일어나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오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왜 여기서 가운 차림으로 계세요? 저는 소리를 지르듯 물었어요.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 오빠, 이분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내 아내야. 남편의 대답에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돌아섰어요. 지수야, 기다려. 설명할게. 남편이 쫓아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5년 동안 매일 밥 챙기고 약 사오고 병원 데려가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사실 우리 부부 관계는 2년 전부터 끊겼어요. 남편이 이분도 못 버티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50대 초반이라 욕망이 있었지만 매번 불만이 쌓여서 시작조차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원인인가 싶었어요. 제 탓도 있나 하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1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지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요? 6개월. 거짓말. 1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회사 출장이라고 하면서 사라지는 날이 많았잖아요. 미안. 왜요? 제가 안 해줘서? 제가 부부 관계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제게 칼처럼 꽂혔어요. 그 여자 젊으니까. 그래서 저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지수야, 대화 좀 하자. 대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바람 피운 주제에 무슨 대화예요? 나가세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도 못 이루고 울었어요. 3일 후에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미안해. 친구 집에서 지낼게. 라고만 하고요. 집이 갑자기 텅 비었어요.
그 빈집에서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물만 마시고 잠도 오지 않아서 밤새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거울을 보니 제 50대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조금 있지만 피부 관리를 나름 했어요. 나도 늙었나?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미경이가 전화했어요. 지수야, 괜찮아? 아니, 완전히 무너졌어. 야, 병원 가봐. 요즘 등 통증 있다고 했잖아. 물리치료나 받아. 몸도 풀리고 마음도 좀 나아질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바람을 발견하고 그 충격으로 집에서 혼자 울고 자책하던 그 시기요. 그 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친구 미경이가 병원 가봐라고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등 통증이 심했거든요.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깨와 등이 뻐근해서 밤에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그래, 몸이라도 풀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계기가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제 그 병원에서의 첫 만남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이 제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병원 가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준비했어요. 등 통증이 시작된 건 몇 달 전부터예요. 빨래를 널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등 중앙이 당기고 가끔은 팔까지 저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참을 수 없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근육 긴장이나 디스크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 예약했어요. 병원 이름은 서울 정형클리닉이었어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라 편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접수대에 가서 등 통증으로 왔어요. 물리치료 예약했어요. 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네, 김지수 씨죠?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잡지를 넘기며 기다렸어요. 잡지에는 연예인 이야기나 건강 팁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남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부족했나? 그런 자책이 반복됐어요. 10분쯤 지나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지수 씨, 치료실로 오세요. 치료실로 들어가니 밝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치료 베드가 여러 개 있고 벽에는 근육 해부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웅웅거리고 공기 중에 약간의 소독제 냄새가 났어요. 간호사가 여기 누우세요. 치료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베드를 가리켰어요. 저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베드에 누웠어요. 배를 아래로 하고 누워 있으니 등이 노출된 게 조금 부끄러웠지만 통증 때문에 참았어요. 곧 문이 열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저는 물리치료사 최선우예요. 58살이고 경력 20년 됐어요. 오늘 등 통증으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봤어요. 선호 씨는 키가 크고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지만 눈빛이 부드러웠고 체격이 탄탄해 보였어요. 네, 선생님. 요즘 등이 너무 아파서요.
알겠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신가요? 여기 중앙인가요? 그는 제 등을 만지며 물었어요. 그의 손길이 전문적이었어요. 압력을 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데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시원해졌어요. 아, 여기요. 빨래나 청소할 때마다 당겨요. 근육이 많이 긴장됐네요. 오랜 세월 집안일 하시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오시면 좋아질 거예요. 치료 중에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건 초음파 치료예요. 깊은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TENS 기계예요.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해요. 기계가 제 등에 붙여지니 찌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치료가 30분쯤 지나서 끝날 무렵 선호 씨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 직업을 하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선호 씨가 미소 지으며 원래 서울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엔지니어로요. 그런데 아내를 잃고 나서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아서 치료사가 됐죠. 아, 죄송해요. 아내분을. 괜찮아요. 3년 됐어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지수 씨는요? 무슨 일로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에 마음이 열렸어요. 사실, 요즘 집에서 혼자예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 충격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가 봐요. 선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근육 긴장을 유발하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몸부터 회복하세요. 다음에 오시면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치료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일 다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호 씨의 손길이 단순한 치료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아직 그게 로맨스의 시작일 줄 몰랐지만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엔 대기 시간이 짧아서 바로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선호 씨가 안녕하세요, 지수 씨. 오늘은 어떠세요? 라고 반겼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 치료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마사지 위주로 할게요. 그의 손이 제 등에 닿을 때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압력을 주면서 여기 근육이 딱딱해요. 평소에 스트레칭 하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치료 중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왜 내려오셨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요. 서울 생활이 너무 외로워서요. 여기서 새로 시작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매일 치료를 받았어요. 선호 씨와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옛날 이야기 선호 씨는 스포츠 재활 전문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도 예전에 운동 좋아했어요. 지금은 회사 일만 해요. 웃음이 나왔어요. 치료 후에 선호 씨가 커피 한 잔 어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요. 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의 따뜻한 말들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일 다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호 씨의 손길이 단순한 치료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아직 그게 로맨스의 시작일 줄 몰랐지만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엔 대기 시간이 짧아서 바로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선호 씨가 안녕하세요, 지수 씨. 오늘은 어떠세요? 라고 반겼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 치료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마사지 위주로 할게요. 그의 손이 제 등에 닿을 때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압력을 주면서 여기 근육이 딱딱해요. 평소에 스트레칭 하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치료 중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왜 내려오셨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요. 서울 생활이 너무 외로워서요. 여기서 새로 시작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매일 치료를 받았어요. 선호 씨와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옛날 이야기 선호 씨는 스포츠 재활 전문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도 예전에 운동 좋아했어요. 지금은 회사 일만 해요. 웃음이 나왔어요. 치료 후에 선호 씨가 커피 한 잔 어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요. 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의 따뜻한 말들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치료실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차 안에서 제 얼굴을 백미러로 봤어요. 뺨이 아직 붉었고 마음속에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선호 씨의 따뜻한 품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어요. 남편은 여전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고 딸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의 문자 지수야, 대화하자. 미안해. 저는 답장 없이 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할까? 선호 씨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선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수 씨, 어제.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하지만 복잡해요. 제가 아직 유부녀잖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 진심이에요. 지수 씨를 좋아해요. 그 주 내내 치료를 받으면서 선호 씨와의 대화가 깊어졌어요. 그는 이혼하세요. 나랑 새로 시작해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진심이에요. 지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밝아졌어요. 3년 동안 고독했는데 당신이 그걸 채워줬어요. 저도 끌려요. 하지만 딸이 있어요. 사회 시선도 무섭고요. 병원에서 험담 들리면 어떡해요? 현실적인 압박이 컸어요.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수 씨, 치료사랑 가까워 보이네. 그런 상상이 제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래도 선호 씨의 말에 흔들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너는? 학교 시험 준비 중이야. 아빠는? 아직 친구 집에.
엄마 생각 좀 할게. 딸이 엄마 화해 안 할 거야? 아빠 미안하다고 문자 왔어. 라고 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힘들어. 그 통화 후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그 여자랑 끝냈어. 늦었어. 이혼하자. 뭐?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끝내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그 여자 때문이 아니야. 나 잘못했어. 아니, 나 새 사람 만났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누구? 회사 사람? 아니면 말 안 할게. 이혼 서류 준비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싸웠어요. 25년을 버리냐? 너가 먼저 버렸잖아. 눈물이 흘렀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평하게요. 하지만 딸의 반대가 컸어요. 딸이 집으로 왔어요. 엄마, 왜? 아빠 미안하다고. 우리 가족 깨지게 할 거야? 엄마 행복 안 해. 매일 울고 살았어. 딸이 울었어요. 엄마, 새 사람? 누구야? 병원 치료사?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했어. 험담 들린다고. 병원에서 소문이 퍼졌나 봐요. 간호사들이 지수 씨 선호 선생님과 가까워? 라고 수군거렸어요. 선호 씨가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라고 했지만 압박이 컸어요. 그리고 반전이 왔어요.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지수야, 비밀 있어. 내가 알던 나 아냐. 편지를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전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와의 아이. 지금 10살. 교육비 때문에 숨겼어. 왜 이제? 복수인가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선호 씨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 남편이 숨긴 아들이 있어요. 지수 씨 상관없어요. 그건 과거예요. 나랑 새로 시작해요. 정말요? 네. 사랑해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 아들 때문에? 응. 이제 이해해. 엄마 행복해져. 딸이 가. 하지만 조심해. 라고 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돈 줘. 아들 교육비. 라고 요구했어요. 거절해. 법정에서 이겼어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사회 시선이 여전했어요. 이웃들이 이혼녀라고 수군거렸어요. 선호 씨가 이사 가요. 병원 근처로. 라고 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한 그날, 법원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변호사가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로우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보다는 선호 씨의 문자가 더 기뻤어요. 지수 씨, 끝났어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선호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호 씨, 지수 씨 잘 됐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선호 씨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아요. 병원 근처라 편할 거예요. 정말요? 감사해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결혼할까요? 선호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너무 빨라요. 아니에요. 50대예요. 시간 아껴야죠.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그의 품에서 제 고독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당당함이 다시 제게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건 단순한 육체적 연결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안식이랄까요? 다음 날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혼 끝났어. 선호 씨랑 살 거야. 딸이 한숨 쉬며 엄마 정말 행복해?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새아빠, 병원 치료 4분? 네. 좋은 사람이야. 딸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선호 씨를 만나보고 나서 엄마 괜찮아 보이네. 행복해 보여. 라고 했어요. 가족의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병원 생활도 변했어요. 저는 선호 씨를 도와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지수 씨, 여기 마사지 오일 준비해요. 네, 선생님. 환자들이 부부 같아요. 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겼어요. 매출이 떨어졌던 병원도 새 기기를 도입하고 홍보하니 다시 북적였어요. 플라이어 만들어서 동네에 돌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함께 일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딸과 선호 씨 어머니, 몇몇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니 50대지만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지수 씨 아름다워요. 선호 씨가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식이 끝나고 파티에서 딸이 엄마 축하해. 새아빠 잘 부탁해요. 라고 했어요. 선호 씨가 물론이야. 가족이 됐네. 라고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바다가 보이니 마음이 탁 트였어요. 호텔 방에서 여보 사랑해. 선호 씨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회 안 해? 절대. 당신 만나서 세상을 얻었어. 그날 밤 제주 바다 소리를 들으며 그의 당당함을 다시 느꼈어요. 만족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선호 씨가 안아줬어요. 그 후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지수야 앞으로도 함께해. 네. 키스했어요. 50대 로맨스 뜨거웠어요. 지금은 병원 옆집에서 살아요.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해요. 여보, 피곤해? 아니, 행복해. 딸이 주말에 오면 새 아빠 요리 잘하시네. 라고 해요. 제 삶은 소박하지만 충만해요. 50대에 찾은 사랑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황혼의 비밀 서랍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